네, 오늘 건강매거진 1부에서는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척추외과 조한종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6-0114번이고요. 전화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네네. 좀 다리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연락을 드리게 됐거든요. 아, 어떻게 불편하신데요? 예. 집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좀 걸으실 때 있잖아요. 네. 예, 이럴 때 좀 다리가 좀 많이 저리고 힘이 좀 풀려가지고 가끔 이제 주저앉으시면서 발을 주무리시거나 막 이럴 때 좀 많이 있으세요. 아,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좀 직접 상담을 좀 나눠볼까요? 예. 예, 지금 네. 오래 걸으시면 좀 다리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죠? 예. 걸을 때 좀 힘이 좀 많이 풀린다고 하시거든요. 예, 저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계신데요. 이제 예. 오래 걷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그 신경관 다발이라는 척추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통해서 신경이 통과를 하는데 그 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오래 걸으면은 이제 다리가 저리고 힘이 풀려가지고 이제 걷다 보면 이제 다리가 힘이 풀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 걸어야지 증상이 호전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연세 정도 되시고 오래 걸어서 다리가 만약에 저리고 불편하시고 쉬었다 걸어야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직 검사는 안 받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네. 따로 네. 뭐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가본 적은 없고요. 그 한의원 쪽에서 침 한번 맞아보신 적 있거든요. 네. 우선 검사 받는 게 우선이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척추관 네. 협착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약을 먹고 우리가 물리치료 같은 걸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드릴 그 비수술적인 방법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발전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술도 있고 또 이제 중재적 시술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크게 부담 없이 받고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네요. 전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실은 좀 누구나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예. 놔두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겨울철에는 또 그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을 놔두면 다른 때보다 더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되게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모든 관절, 척추도 이제 여러 관절로 이루어지는데 네. 그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첫 번째는 높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량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척추, 특히 이제 디스크로 쏠리는 힘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내의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된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에 정말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좀 진단을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전화 주신 분 되게 잘 주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야 확률을 확실히 좀 낮출 수가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화 주신 분도 그랬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구분하기가 예. 어떻게 하면 좀 구분하기가 쉬울 수 있을까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우선 허리 디스크를 보시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원래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척추체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 이제 우리가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이 이제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즉 우리가 이렇게 몸을 앞으로 쏠린다든가 오래 앉아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디스크로 쏠리는 힘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 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 디스크 안에 이제 수액이라는 구조물이 이제 섬유윤이라고 주변 싸고 있는 물체를 뚫고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신경근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다리로 쏠리는 통증, 즉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를 말씀해 주셨고 척추관 협착증은 그러면 네. 예.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예. 원래는 이제 디스크부터 이렇게 계속 스펙트럼 예. 하에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그 디스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추간판의 높이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요. 이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보상작용이 있어서 네. 이 척추가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고 뒤에 척추 뒤에 또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관절이 또 두꺼워지고 뼈에선 이제 골극이라는 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네.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변의 구조물들이 두꺼워지면은 이제 안정성은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그 척추관이라는 곳이 좁아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통과하는 이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아까 전화하신 분의 어머니 증상처럼 네. 오래 걸으면 이제 다리가 저린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렇군요.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허리 디스크부터 좀 살펴보면 요즘에 유난 좀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그러니까 이 요통이라고 하는 거, 예. 요통의 그 발병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전 국민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는 다 요통을 한 번씩쯤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네. 이제 요통 자체로 호소하시는 분은 많으시고 이 중에서 좌골신경통 즉 다리가 저린 현상을 호소하시는 분은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그런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실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허리 디스크는 딱 특별한 분들만이 아니라 7, 80%는 요통을 경험할 수 있다. 예, 예. 증상이 있을 때 병원 좀 빨리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걸리시는 거잖아요. 예. 좀 연령층이 낮은 경우에도 이 척추관 협착증을 좀 의심을 해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연세가 얼마 안 되시다, 그러니까 나이가 네. 젊으시다고 하면은 협착증이 뭐 선천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네. 허리가 아프신 분, 즉 디스크가 있으셨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으셨던 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성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은 네. 한 50대 정도부터는 50대, 60대 이후로는 이제 그런 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 증상을 유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가장 중요한 게 치료법일 것 같은데 치료법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요즘 비수술 원전 치료법이 참 많잖아요. 예. 전체적인 좀 특징들을 알려주실까요? 예.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척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을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는 방법이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크 증상으로 이제 요통이 있다는 거,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그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이제 압력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통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카테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허리의 유착을 풀어주고 그 공간을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에 특화돼서 나온 저런 카테터인데 저 카테터를 통해서 수술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좀 더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치료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치료법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이 비수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네. 즉, 한 30분 정도면은 치료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좋은 장점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마취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면은 뭐 요즘에 마취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마취에서 못 깨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환자분들은 실제 전신 마취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못 깨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근데 이 비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만 살짝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제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취를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하시고 나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시술하시고 나서 당일 퇴원이 네.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취를 안 한 그로 인해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는 게 또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요즘 또 현대인들 너무 바쁜데 시간도 좀 부담이 없고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막의 내시경 시술, 고주파 수액감마술, 풍선 확장술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경막의 내시경 시술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거 자체가 좀 어렵네요. 예, 네. 예. 이 내용, 뭐,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는 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막외라고 하는 거는 이 척추관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의학적인 용어여서 이제 이름이 좀 어렵지만, 네. 결국엔 척추에 내시경을 넣어서 보는 시술인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거 척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불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내시경 기술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지름 2mm 정도 되는 작은 내시경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 흔히 하는 것처럼 이제 꼬리뼈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꼬리뼈를 통해서 미세한 카테터와 내시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병변을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병변에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레이저를 쏴서 디스크를 압력을 이제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뭐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약을 우리가 주입할 수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즉 장점은 우리가 병변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꼬리뼈 통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병변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원인도 다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MRI에서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네. 그렇지만 통증이 많이 호소하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시경 그 시술 원리 어떻게 되는지 VCR 보면서 설명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VCR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꼬리뼈에 한 3mm, 2, 3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카테터에 내시경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기가 척추와 연결되는 그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쭉 들어가서 척추 안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 신경이고 그 밑에 디스크가 누르고 있는 건데 네. 그 부위에 레이저를 쏴서 아. 그거를 압력을 낮추게 네.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거를 우리가 줄여줄 수가 있어서 그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저렇게 직접 척추 내부를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통증 원인을 잡아낼 예.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서 이제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예, 저는 허리, 다리, 무릎이 다 아파요. 아유, 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네. 불편하신가요? 네. 다리는 양쪽 다리가, 네. 그 옆에, 양쪽 옆에 신경을 통해서 전부, 좀 이게, 저린 것이 아니고 막 쑤셔요. 예,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네.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요 근래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무릎에 물을, 뽑더라고요. 아, 근데 그 무릎에 물을 계속 뽑아야 하는지,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네. 선생님하고 직접 한번 상담을 자세히 나눠보실까요? 예. 네. 네. 자, 네. 혹시 환자분 연령이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으십니다. 저 나이 많이 먹었어요. 77이에요. 아, 예. 지금 아까 무릎이 불편하신 건 얘기가 들었고, 지금 허리는 많이 아프신 거죠? 허리가 상당히 많이 아파서 일어났다 앉았다 침대에 누웠다 일어났다는 게 심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다리는 별로 그렇게 좋아지질 않네요. 그 걷는 거는 혹시 안 쉬고 얼마나 걸으실 수 있나요? 그런데요, 선생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걸음을 많이 안 걷고
조금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차를 가지고 다녀서 걸음을 많이 안 걸어봤어요. 많이 걸으시면 좀 많이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시나요? 무릎에 통증이 심하죠. 근데 지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 쪽에는 있으신 거고, 그거는 이제 무릎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무릎에 물을 뽑는데 그걸 계속 뽑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그거는 이제 퇴행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그 무릎 공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네. 허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봐서, 이제 이게 지금 무릎이랑 지금 어르신 말씀하시는 게 무릎이랑 허리랑은 조금 다른 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병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신데, 네. 하나는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계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거는 이제 허리에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협착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무릎에 대해서는 계속 무릎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허리에 대해서는 지금 허리 요통이 심해서 일어나는 게 힘들다든가 그런 증상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네. 허리 쪽에는 이제 디스크 같은 증상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주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그러면 아프세요? 아니면 허리를 피면 아프십니까? 구부리는 거다 피는 게 더 아프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후관절이라고 그래서 척추 뒤쪽이 또 통증이 좀 있을 수 척추 뒤쪽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저희가 한번 오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이 허리 디스크랑 뒤에 이제 후관절이란 부분에 이제 손상 좀 변형이나 아니면 지금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디스크의 질환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고주파 수액감압술이라는 거를 이제 뒤에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 방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허리에 대해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게 계속 아프시다고 하면은 경막의 내시경 같은 시술을 통해서도 좀 허리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허리 쪽 문제고, 무릎 네. 쪽 문제는 또 무릎 쪽에서 계속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다리가요, 땡겨가지고요. 네. 네, 선생님하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혹시 환자분 한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60대 중반이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네. 다리가 어느 쪽 다리가 저리신가요? 원래 디스크는 왼쪽 허리 4번, 5번. 예. 예, MRI 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또 그쪽은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예, 예. 그쪽은 괜찮은데, 지금은 반대쪽, 오른쪽 다리가, 예, 예. 이 걸으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땡겨요, 자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의원도 다니고, 그냥, 정형외과를 다녀도 치료를 중간중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안으로, 이제 좀 앞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요. 예, 예. 그 전에 4, 5번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수술은 안 하고, 예. 왼쪽 다리가 그렇게 버요. 그래서 그 디스크가 있다 소리는 옛날서부터 들었고 치료를 해봤던 거라 그 원인인가 하고 가서 MRI 찍으니까 MRI 상으로는 심해도 내 자신이 통증을 못 느낄 정도면 괜찮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건 네. 혈관이 막혀서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했고 예, 예, 예. 그랬는데 오른쪽 다리는 제가 좀 넘어진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증상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른쪽 다리의 바깥쪽이 아프다면 역시 요추 5번 신경 정도에서 아마 그 눌리는 증상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로만 보면은 디스크가 좀 더 진전을 해서 디스크가 좀 더 심해져가지고 전에 왼쪽만 눌리던 게 지금은 오른쪽도 눌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증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디스크는 왼쪽 오른쪽 이게 지금 더 심해진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바깥쪽에서만 저리시다가 안쪽까지 저린다고 하는 거는 또 4, 5번 말고도 또 다른 쪽
뭐 3, 4번이라든가 아니면 4, 5번에서 그 위치가 좀 바뀐다든가 이렇게 증상이 바뀌었다는 건 좀 더 다른 병이 좀 동반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왼쪽은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왼쪽이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지금 불편한 건 오른쪽 증상이기 예. 때문에 오른쪽에 디스크 증상이 지금 급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원인은 아닐까요? 넘어져서 디스크가 좀 더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디스크가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더 많이 수액이 나오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데 원장님 예예 자세가 제가 지금 알바를 해요. 한 5시간 정도. 예예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많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도움이 안 되나요? 뭐 서 있는 거 자체도 디스크에 이제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고정된 자세로 너무 가만히 있으시면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에 미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다만 지금은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급성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 수액감압술 같은 시술을 하시면은 통증이 좀 더 호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MRI 상은 좀 심하대요. 그런데 자신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건 다행이라 그러면서 별 치료를 안 했거든요. 왼쪽은. 예예예. 그런데 오른쪽이 지금 뭐 왼쪽은 언제 아팠나 할 정도인데 오른쪽이 심해요. 네. 우리가 예예. 근데 어머님 우리가 이 치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증상을 보고 치료를 하는 거지 MRI에서 지금 왼쪽이 많이 눌렸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을 치료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내가 오른쪽이 아픈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지 MRI에서 왼쪽이 아무리 눌린다고 해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증상이 없고 예. 뭐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왼쪽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아파하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아마 MRI를 찍어보신다고 하면은 오른쪽도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른쪽을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왼쪽은 지금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 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때 또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내용 살펴볼게요. 저희 경막외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직접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네. 예. 이분은 5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밤에 통증이 심하고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네. 뭐 진단을 우리가 MRI를 찍어봤더니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었었는데 이건 왼쪽 그림에서 시술 전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디스크의 빨간 선 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저 튀어나온 부위에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디스크를 감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줄였을 때, 즉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고 나서 네. 이제 증상이 개선됐고 이제 더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아프시던 게 이제 통증이 사라지셔가지고 잘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네, 다음 사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이 사진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우리가 본 그 염증을 이제 찍었던 건데, 네. 이제 이분은 이제 디스크가 증상이 있어서 이 디스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염증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신경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 지금 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우리가 경막의 내시경을 통해서 봤을 때 염증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네. 보기에도 예, 정말 예. 심해 보여요. 예, 네. 저 빨간 부분이 네.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고 저 염증이 이제 신경을 많이 자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꼬리뼈에 한 2mm 정도, 3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저 병변을 보고 저거를 제거했을 때 이제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계속 통증이 재발하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아, 근데 네. 이제 저게 개선이 돼서 이제 통증이 많이 줄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3년이나 고생하셨는데 진짜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예, 네. 예. 자, 경막의 내시경 시술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한테 이게 적합한 시술일까요? 예, 경막의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은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이제
계속 아프니까 이제 불편하신 거죠. 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어디 갔으면 치료할 게 없다. 하지만 본인은 이제 통증이 정말 심하고 잠을 못 자고 걸을 때 너무 아프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요통이 심한 경우에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경막의 내시경 시술 대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척추 그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좀 실감하고 있는데요. 예.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을 또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 치료 시점 놓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예,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은 좀 반대의 증상이 보이고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이 점점 진행을 해서 연세가 많아지면은 협착증 증상으로 진행하게 되고 네. 협착증에서도 또한 디스크가 동반되는 경우도 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증상을 보시면은 디스크는 이제 대개는 다리가 저리다,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허리가 아픈 증상이 생기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게 신경관에 누른다고 하면은 다리가 저린 증상이 생기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러시군요. 저희가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게 되면은 몸의 앞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디스크 쪽으로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통이 호소하시게 되고 앉으면은 이게 우리가 앉으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앉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에 반해서 이제 척추 네. 협착증이라고 네. 하는 거는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저희 사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걸으면 이제 아프게 됩니다. 네. 이 척추의 신경근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척추가 예.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오래 걸으면 엉치나 다리나 발목이 아프게 네.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수그리면 오히려 통증이 더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게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예. 경우가 많군요. 맞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보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리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치료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증상이 오래되기도 하셨고 네. 또 여러 병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특화되는 그런 시술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 쪽에는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는 풍선 확장술이라는 아. 또 새로운 시술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그래서 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카테터에 풍선 기능이 이제 덧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풍선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협착증으로 이 증상을 유발시킬 때 주변이랑 많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그런 신경의 유착, 즉 유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경이 주변 물질과 들러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그 공간을 확보하고, 즉 유착을 제거하고 그 눌리는 부분을 좀 풀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풀린 공간으로 이제 약을 집어넣거나 그래서 이제 좀 더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자, 그럼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아까 비수술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취를 국소 마취만 피부만 한다. 네. 그리고 시술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이제 퇴원이 그냥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요즘에는 누구나 이제 많이 갖고 계시지만은 네. 전신 마취하면 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 시술이라는 거는 그런 부담이 많이 적다라는 게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했지만은 네. 이 유착이 심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이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유착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이제 좋은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풍선을 삽입해서 그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법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 더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네. 예, 이집 VCR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꼬리뼈, 엉덩이 밑에 꼬리뼈 정도에 한 2, 3mm 정도 되는 피부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저 공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척추로 들어가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착이 있는 부분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풍선을 저렇게 벌리면 이제 그 유착된 게 띄어지게 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약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또 풍선 확장을 해가지고 유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넓혀주는 장점과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약을 직접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서 또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다리가 네. 저려가지고 그 하지 불안증이라고 네. 그 저녁에 잠을 못 자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그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이게 듣질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특수한 게 있나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예. 네. 혹시 환자분 연령이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올해 한 80 됐어요. 아, 허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 뭐 어쩌다 보면 허리가 좀 아프고 예.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 하지불안이라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다리가 혹시 그러면 오래 걷는 거는 얼마나 걸으실 수 있나요? 많이 걸어요. 잘 그럼 걸어요. 버스 한 정거장 뭐 1km 이렇게도 충분히 걸으실 수 있습니까? 안 쉬시고? 그거 걸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매일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저린 거는 지금 어느 쪽 다리가 저리신가요? 그냥 오른쪽 다리가요. 근데 어떤 땐 왼쪽도 그렇고 어떤 땐 오른쪽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심한 편이죠. 오른쪽 다리에서 혹시 뭐 이 허벅지 바깥쪽이나 뒤가 좀 저리시나요? 아니 밑으로 무릎 밑으로요. 무릎 밑에 종아리 있는 데가 좀 저리시고요. 그렇죠. 동아리 밑에하고 다리를 그래서 발 밑에 그 가운데 예. 발 오목해 들어가는데 여기를 그냥 계속 주물르고 무릎을 주물르고 어떤 때는 새벽 2-3시까지 잠을 못 자요. 예.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고요. 예. 네. 일단 저린 증상 자체는 뭐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을 네. 수는 있지만은 지금 네. 잠 못 잘 정도로 다리가 저리다. 그게 종아리 쪽이나 이런 데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실 정도 되는 거는 네. 그 신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좀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내가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지금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저린 거의 상당 부분은 디스크나 아니면은 신경근이 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공간이 좁아져 있는 그런 증상 때문에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허리 쪽으로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인께서는 내가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디스크나 아까 말한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것 때문에 다리가 저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만 생각하고 이걸 내버려둘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스크가 분명히 좀 튀어나와서 그 신경을 자극해서 그런 증상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한 고주파 수액감압술이라든가 그런 시술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후에 또 치료,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방송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많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알아봤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보여주시면서 설명 한번 더 주실까요? 예. 이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화면에 나가실 그림처럼 풍선 확장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63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지금 검사는 이제 체열 검사입니다.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해서 다리가 협착증 때문에 양쪽 다리가 많이 아파하셨던 분인데 이게 아파하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서 파란색 그림은 이제 우리가 피가 안 가는 그림이고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이제 그 통증이 풀려서 이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됐을 때 그런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허리 통증이 있고 이제 다리가 많이 저려서 버스 뭐 한 정거장은커녕
한 뭐 100m 정도만 걸으면 아. 너무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호소하셨던 분인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공간이 넓혀지고 나서 그리고 네. 약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통증이 완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는 저렇게 파랗게 아프시던 게 이제 시술 후에는 이제 우리가 혈류 공급이 또 통증이 덜 호소하시니까 이 저 혈관이 확장이 돼서 저렇게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이제 네. 색깔이 좋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색깔이 원화해졌네요. 다음 예, 예. 사례도 또 살펴볼게요. 네. 예, 다음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역시 협착증을 앓고 계셨고 이 협착증은 이제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양쪽 다리가 이제 만성적으로 저린 증상이 있고 이분은 이제 한 5분 정도 걸으면 이제 쉬지 않고는 못 걷는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분인데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노란 점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협착이 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부위에 우리가 풍선을 집어넣고 그걸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검은 줄이 생기는데 이제 조형을 한 거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염색을 한 건데 저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이 넓어져서 조영제가 통과하게 돼서 이 통로가 좀 확장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린 증상이 없어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도 이제 무리 없이 걸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수술을 하신 다음에도 또 이 협착 증상이 재발된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또 치료하신 사례들도 있으실까요? 예, 네. 이제 허리에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퇴행성 변화고 네. 이게 계속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네. 수술하시고 나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강해지고 어떤 그 합쳐진 즉 척추째를 이제 고정하고 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접 부위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서도 수술을 네. 하시고 나서도 네. 그 인접 분절의 협착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풍선 확정술을 통해서 그 협착 부위를 네. 줄여줌으로써 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사례 보면서 좀 설명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예, 이분은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 인접 부분에 이제 그 협착이 다시 생겨가지고 네. 이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지금 이 빨간 선이 부분이 아까 협착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풍선 카테터를 우리가 집어넣게 됐고 네. 이 풍선으로 이제 그 협착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제 밑에 보이는 노란 선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형을 했을 때 그 뚫린 공간으로 이제 조영제가 통과하는 모습, 즉 협착이 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리가 저린 증상이 많이 해결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분들한테 이 시술이 적합한지 한번 치료 대상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협착증의 치료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선 확장술의 치료 대상은 협착증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타겟팅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간공 이제 협착증이라고 또 좁아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유착이 있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우리가 치료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시경 시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 유착이 좀 덜 풀리거나 유착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유착을 거의 많이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좋은 예가 되겠고 뭐 기본적인 급성 통증이나 아니면 만성 요통 같은 경우도 이제 해결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분들한테 좀 효과적일까요? 예,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옆구리 쪽을 통해서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게 돼서 네. 이 고주파로 이 디스크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고 그 감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치료 대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허리나 아니면 엉치 통증 이건 이제 원래 말하면 이제 디스크의 종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통증이 심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역시 좋은 치료의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앉아있거나 일어날 때 통증이 좀 많이 생기시는 분도 치료의 대상이 되시고 아까 전에 좀 전화하신 분처럼 이제 허리 다리가 이제 계속 요통도 있고 오른쪽 다리가 네. 바깥쪽이 계속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하지불안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런 분도 이제 디스크에 대한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도 이제 고주파 수액감압술의 좋은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감압술이 도대체 어떤 건 게 저런 것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예, 지금부터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주파 수액감압술은 고주파열을 이용하는 게 우선이겠죠? 예. 고주파 열을 우리가 딴 시술은 이제 꼬리뼈를 예.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 시술은 이제 우리가 옆구리 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옆구리 쪽에서 디스크를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감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지금 화면 보면서, 사진에서 네.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번 그림처럼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카테터를 진입해서 이 디스크 내부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내부로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고 네. 예. 그다음에 저 빨간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근을 누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에는 또 우리가 불필요한 신경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저쪽에 고주파를 쏘여주게 되면 불필요한 신경이 첫 번째는 좀 가라앉게 되고 두 번째는 네. 저 튀어나온 부분, 즉 저기 압력이 이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통을 유발시키는데 그 압력을 낮춰줌으로써 디스크의 통증을 없애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좀 더 수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 카테터 디스크 내로 넣어서 그 고주파 열로 통증을 없애는 그런 치료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예. 그럼 저희가 그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시술 원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VCR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술은 옆구리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터를 우리가 디스크 내부로 집어넣게 되고 예. 이 장치를 통해서 병변이 있는 데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쏘여주게 되는데 저렇게 고주파를 쏘고 나면 저 빨간 부분이 이제 불필요한 신경이 많이 자란 부분이어서 예. 저런 부분에 이제 불필요한 신경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저렇게 고주파를 디스크 안에서 쏘게 되면 디스크 내부에 압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통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디스크가 이 튀어나왔던 게 이제 압력이 줄면서 좀 더 수축해서 네. 더 이 눌리는 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원리 영상을 보니까 더 이해가 빠른데요. 예, 그럼 예.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지금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했던 경우이고 48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에 보이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분은 4번, 5번 디스크에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던 경우인데 네. 저 부분은 우리가 고주파를 통해서 이제 지져줬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저기에 쏘이고 나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수액 안에 이제 디스크 내부에 이제 그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네. 이제 감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의 통증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신경이 좀 제거돼서 이 다리가 저리던 증상을 많이 해소했었던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까지 해서 저희 오늘 병마귀 내시경 치료 또 풍선확장술도 살펴봤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겨울철 또 척추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본인이 가장 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겨울철 허리에 대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겨울철이 이제 춥기 때문에 네. 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으시고 두 번째는 춥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허리에 이제 근육량이 많이 줄게 됩니다. 허리에 근육량이 줄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경우가 허리 통증을 오랫동안 호소하시고 또는 네.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약 먹고 운동하세요 한다고 해서 운동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고 움직임이 주니까 근력량이 줄고 또 허리가 또 아프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시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통증을 일단은 시술을 통해서 한번 제거를 해놔서 내가 그 통증에 대한 인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통증이 없고 난 상태에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면은 시술이랑 운동 처방을 같이 함으로써 네. 이제 우리가 통증이 없어야지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운동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외과 조한종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